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장시간 녹화하는 솔루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파7 마크4 ZV-E1으로 8시간 이상 녹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녹화 시간을 장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장시간 녹화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면 그냥 FX3, FX30 이런 거를 사시는 걸 권장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장시간 녹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녹화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파7 마크4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발열이 많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실제로 알파7 마크4가 S3보다 발열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일단 내부의 프레임이 달라요. 알파1이나 S3, M4, R5 이렇게 보면은 안에 마그네슘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마그네슘 프레임이 M4가 상단이 있고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으면, 그 M4는 뭐 상단, 전면, 그리고 마운트부는 마그네슘인데 후면부, 이 액정 쪽, 요쪽을 구성하는 프레임이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종보다 아무래도 이 발열을 빼는 게 좀 덜해서 발열이 좀 많이 있다. 많은 게 정상이고 그게 팩트다. 그런데 이제 외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M4만 발열이 더 약간 취약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소니는 철저하게 이 가격에 따른 이 바디의 내부의 이런 구성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M4는 그래도 마그네슘 바디인데 E1,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E1이에요. E1은 심지어 플라스틱 바디예요. 뭐 여기 좋은 말로 재활용 품질을 양립한 신소재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플라스틱 바디다. 플라스틱 바디는요, 마그네슘 바디보다 열이 더 안 빠집니다. 일단은 제가 M4를 기준으로 9시간 22분을 이제 4K 30프레임 촬영으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9시간 22분이 제가 가진 256 메모리가 이제 가득 차서, 가득 차서 요만큼 한 거고요. 실제로 메모리의 용량이 더 된다면 아마도 더 오래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발열 때문에 꺼진 것도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메모리가 가득 차서 더 못 찍어서 이 정도. 근데 제가 더 안 한 게 이 정도면 사실 됐잖아요. 그래서 M4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던 게 여기 이 화면 속의 이 모습이고, 제가 일부러 이 녹화되고 있는 화면과 그 저장된 파일의 용량, 시간, 프레임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따놨습니다. 제가 용량이나 이런 걸 다운시켜서 뭐 사둘둘 뭐 이렇게 안 하고 사둘 0으로 한 거는 녹화 시간 늘리려고, 얼마나 오래 찍나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E1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56인데 얘는 8시간 35분. 이게 카메라마다 같은 뭐 4K 30프레임이어도 이게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8시간 35분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 블랙 화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용량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8시간 35분을 원테이크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역시나 256기가를 사용을 했고, 이제 얘도 배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발열도 아니고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차서 종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발열을 최소화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요 스마트폰 쿨러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폰 쿨러 중에서 얘가 가격이 가장 괜찮아요. 나머지는 좀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10,000원 안 하죠. 저도 얘를 구입을 한 지 꽤 오래 됐어요. 제가 사실 이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느라고 진짜 오래 했는데 좀 몇 가지 해결 안 되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공유를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걸 해결함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폰 쿨러를 사용을 해서 발열을 빼는 게 얼마나 효과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일단 소음이 있습니다. 그럼 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ECM 비어냄 같은 여기 있는 저는 ECM 비어냄이 있거든요. 요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마이크를 쓰시거나 또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쓰시거나 하시면 그런 소음들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소음은 해결해도 과연 발열을 억제하는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일단은 후지필름을 보면은 후지필름은 이 스마트폰 쿨러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액정을 열었을 때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 장착을 할 수 있는 쿨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펜 001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이 28,900원이 아니라 289,000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이 후지필름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00원짜리 스마트폰 쿨러를 활용하자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 쿨러가요, 여기 있는데 이게 약점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걸 딱 구입을 하면은 요렇게 오거든요. 이게 얘가 마그넷으로 붙어야 되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바디에 박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마그넷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 얘 여기 안에 자석이 있고 이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이 뭐가 문제냐면은 커요. 액정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자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얘 잘랐을 때에 이게 깔끔하게 자르기도 힘들고 그럼 이게 액정이랑 닿으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라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쓰는 게 바로 요 다이소 자석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쿨러에 여기에 마그넷이 있기 때문에 이 철판이에요. 철판을 이렇게 얘를 카메라에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딱 놓는 건데 이게 액정보다 커서 얘를 반을 자르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거를 안 쓰고 사람들이 뭐를 쓰느냐? 이 다이소 자석 테이프. 그럼 얘도 자석이고 얘도 자석이에요. 붙기는 붙어요. 근데 얘가 제가 지금 M4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좀 뜨거워지면 떨어지고 자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탁탁 붙는 느낌이 아니에요. 붙어는 있지만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여요. 살짝만 해도 움직이죠. 그래서 자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 아무래도 철판은 세거든요. 얘는 좀 잘 안 떼져요. 힘줘야 떼어져요. 힘줘야. 그래서 이 동봉된 자석은 너무 크고 자르기가 힘들고 다이소 자석 테이프는 너무 약하고 그리고 이 안에 카메라 안쪽에 있는 센서와 손떨림 보정 유닛이 있는데 아무리 얘가 자력이 약해도 그런 것들이 되게 미세한 장치이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테이프를 카메라에 붙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자석 테이프도 배제, 철판도 배제. 그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붙일까? 얇은 철판이 없을까를 제가 열심히 알아보다가 몇 달을 알아보다가 생각한 게 그 접착식 자석 철판 스티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있는 건데 요런 거를 보세요. 이게 원래 거라고 생각하면은 보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 접착식 자석 철판이 있어요. 철판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어디다가 카메라에 부착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접착식 자석 철판 스티커를 카메라 뒷판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이런 긴 것도 사보고 네모난 것도 사봤는데 그냥 네모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딱 부착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게 자석 마그넷을 딱 붙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붙어요. 이거가 제가 굉장히 만세를 불렀던 부분인데 일단은 발열이 이 바디 뒷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철판이 그걸 발열을 빠르게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얘가 이제 마그넷이 있는 이걸로 이렇게 붙이면 그 열을 빠르게 해소하기 때문에 괜찮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철판을 붙이면 액정을 닫았을 때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액정이 이렇게 딱 그 밀착되지 않아요. 액정이 스크래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액정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돌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액정이 보면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을 닫았을 때 그 안에 갭이 살짝 있어요. 이 ZV-1 시리즈를 보면 그 갭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액정과 뒷판 사이에는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살짝 유격,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철판의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다면 액정을 닫았을 때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액정보호 우리가 필름을 붙이는데 액정보호 필름에는 강화유리가 있고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 소니 유저분들이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소니 미러스 클럽에서 이제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글린트 강화유리 보호 필름은 저도 이제 알파1에다가 얘를 부착을 해놨는데 얘는 약간 강화유리 치고는 얇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보호 필름, 소프트 보호 필름보다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하드한 타입의 딱딱한 요런 강화유리 이제 보호 필름을 부착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 마그넷 이 자석 철판 테이프를 붙이면 요거는 조금 간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요 철판 스티커를 여기다 부착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갭이 너무 살짝 되게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 철판으로도 아마 이렇게 거의 닿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프트한 좀비 베리어 보호 필름 1+1 3,400원 좋잖아요. 제가 요거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저는 요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쓰시려고 하면은 딱딱한 보호 필름보다는 소프트한 보호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액정과 이 철판을 붙여놨을 때 그 안에 마찰을 줄일 수 있으니까 요런 거를 잘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알파1에만 요 딱딱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두께를 만져봤을 때 딱딱한 거 하면은 좀 계속해서 마찰이 생겨서 약간 기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쿨러를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2원 제가 지금 2원을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은 얘를 요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마그넷이라 잘 안 돼요. 이렇게 뜯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직하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비틀어야 됩니다. 비틀어야. 끝이 닿게.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쿨러가 도는데 얘도 오래 찍으려고 하면 배터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가 이 USB를 이렇게 꼽아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껴야 되는데 USB 선을 꼽았을 때에 이렇게 꼽으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섭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쿨러를 썼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USB 케이블을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이제 그거 쓰면은 조작하는 것까지 이제 아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쿨러에 전원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쿨러를 장시간 동작시키려면은 USB로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 그냥 기본 배터리 쓰면서 스마트폰 쿨러 쓰면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얘를 막 2-3시간 이상 쓸 수는 없거든요. 그냥 배터리 하나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 안 돼요. 1시간 40분인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발열이 없어도 배터리 하나가 다 소진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늘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앞서서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이 아톰원 배터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뭐 이런 걸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USB 말고 D탭이라고 하는 이 단자가 있거든요. 그
V마운트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이 D탭이라는 단자를 아실 텐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꼭 이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얘는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USB-A 이 포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스마트폰 쿨러를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쿨러가 자체 배터리가 있지만 요 아토원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죠. 그리고 이 D탭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에다가 더미 배터리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토원 배터리에도 전원을 인가해줘야 되죠. 왜냐면 아토원 배터리도 하나로 그냥 쓰면은 사실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하나 쓰는 거랑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토원 배터리는 USB-C 포트로 충전을 하고 D탭으로 뽑아서 카메라에서 쓰고. 근데 그러려면 오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D탭이라고 하는 이 단자를 활용을 해서 더미 배터리를 쓰면은 카메라에 더미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D탭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D탭 단자를 이용을 해서 아토원에서 전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안 쓰고 아토원에서 이렇게 배터리로 전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D탭 단자가 있어요. D탭 단자가 여기 있어. 제가 연결을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더미 배터리고요. D탭 단자거든요. 얘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보면은 카메라 밑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도 보시면 얘가 2원인데 여기 원래 이렇게 고무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껴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더미 배터리를 소니가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 보조 이 배터리 캡에 보면 고무로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4는 이게 없어요. M4는 이 고무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2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D탭 단자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 아토원 배터리의 전원을 카메라가 이렇게 가져와서 받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배터리를 쓰고 USB를 카메라 충전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전원을 아토원에서 받고 스마트폰 쿨러도 여기서 USB로 여기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USB 쿨러하고 카메라가 아토원에서 배터리를 다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전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얘는 자체 전원이 있고 그래서 아토원 빼면 얘는 이제 꺼지는데 자, 일단 이 D탭이라고 하는 단자를 이용을 해서 이 포트를 이용을 해서 쓰는 더미 배터리가 있다. 요건 이제 알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토원 배터리 하나로 스마트폰 쿨러하고 카메라의 전원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배터리 있으면 배터리에도 발열이 있잖아요. 그 발열 자체를 빼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 생기는 배터리나 이쪽에서 생기는 발열이 더미 배터리는 발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쿨링이 되게 그리고 외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 전원을 다 받게 하면서 충전도 여기서 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아토원 배터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핸들처럼 고정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이게 여기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잡아주는 홀더를 여기다 해놔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상태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들고 다니면서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들고 다니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장시간 녹화는 보통 어디다가 고정해 놓고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좋냐면, 자, 이 모니터 플러스라고 하는 어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장시간 녹화를 하겠다고 원래 배터리를 쓰면서 카메라에다가 USB 전원을 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니터 플러스 앱을 유선으로 연결을 못해요. 왜냐면 C포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니터 플러스를 물론 와이파이로 쓰면, 무선으로 쓰면은 좀 느린 것도 있지만 배터리 소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USB-C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USB-C로 연결을 하면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빨리 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한 거는 이 모니터 플러스도 써서 외장 모니터처럼 쓰면서 배터리 시간도 늘릴 수 있는 거. 일단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USB-C 단자는 충전을 하면은 발열이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이 USB-C를 꼽아 놓으면은 발열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발열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발열이 좀 더 생기고, 모니터 플러스 앱도 못 쓰고, 2.0 단자는 오직 리모트만 지원을 하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스마트폰 쿨러를 10,000원 안 해요. 그냥 10,000원이라고 대충 한 거고, 접착식 철판 스티커 2개 해봤자 1,300원이에요. 배송비는 붙겠지만, 아토원 배터리가 뭐 159,000원, 그리고 이 핸들이 85,000원. 근데 이 아토원 배터리랑 핸들은 제가 쓴 거지 이걸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D탭을 지원하는 어떠한 배터리를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D탭 더미 케이블 알리에서 구입하면 이 정도 금액이니까, 그럼 따지면 289,000원, 그러니까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아토원 배터리랑 핸들을, 이건 이제 지원을 저번에 받았던 거를 사용을 한 건데, 이걸 빼고 보면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몇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를 사서 한다고 해도 30만 원인데, 그렇게 내가 투자를 해서 만들면 네, FX3 같이 장시간 찍는 게 가능해지니까 이거 진짜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구성입니다. 얘를 이렇게 보면은 2원인데, 이 쿨링 켰죠. 요거를 키면 소음이 살짝 있는데,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저는 요런 ECM 비어냄 요거를 이제 쓰면은 노이즈 캔슬링 키면은 요 소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USB-C 포트가 남으니까 이 여기 상단에다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고정하는 이런 거를 껴주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ECM 비어냄 썼죠. 마이크는 얘로 해서 소음은 없죠. 여기다 스마트폰 이렇게 끼면은 모니터 플러스 되니까, 저는 액정 보고 모니터 플러스로 찍히는 사람한테 보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아니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 D탭이라고 하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 이 아토원 배터리를 충전해 주면 돼요. 이 아토원은 공식적으로 이제 쓰면서 충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나는 이 아토원의 배터리를 카메라로 가는데, 이 아토원 배터리는 별도의 보조 충전기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전원을 여기다가 보급해 주면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만짜리 한 5만짜리 벽돌 이런 거 삼각대 밑에다 해놓고 그거를 이 아토원에다 연결하고, 카메라는 발열 없이 쓰자는 거죠. 요런 구성이 저비용으로 촬영 시간을 비약적으로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 괜찮은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를 근데 해결을 못했던 게 요 철판 스티커 철판을 못 구해가지고 되게 고민했는데 이 철판 스티커를 부착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요거 하면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내가 얘를 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쿨러를 먼저 꺼요. 그러면 먼저 끄고 여기다 부착해 놓잖아요. 카메라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철판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쿨러를 껐을 때에는 끈 상태로 부착해 놓지 말아라. 그럼 더운 날에는 이 아무래도 여기 안에 스린 테이프가 녹아서 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구성이면은 이렇게 핸들로 들고 다니면서 이 마이크 쓰면서 이거 아니고 그냥 무선 마이크 써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스마트폰 지금 연결을 안 해놨지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 C 포트도 있고 여기다 스마트폰 쓰면은 모니터 플러스 앱도 그대로 쓰실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린 거를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촬영 시간은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거 다 귀찮으면은 FX3 사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발열을 줄이는 거. 발열 해소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촬영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니까 뭐 공연 촬영, 장시간 공연 촬영 아니면 뭘 촬영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한 번 쓰려고 FX3를 살 수 없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 M4 당연히 잘 된다. E1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E1이 M4보다 발열이 더 많으니까 저는 지금 ZV-E10 저를 찍는 메인 카메라에도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 ZV-1 뭐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압도적으로 비약적으로 촬영 시간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제가 땡볕을 세워놓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 땡볕이 더운 여름날의 땡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때는 아마 FX3를 세워놔도 뻗을 거예요. 그냥 뭐 실내나 공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찍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니 미러리스로 장시간 녹화하는 솔루션 알파7 마크4 ZV-E1으로 8시간 이상 촬영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녹화를 하실 때 발열이 걱정이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